부상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 좀 큰일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은 철인 3종 경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철인 3종 경기 때 어떤 부상을 쉽게 당하는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철인 3종 경기를 뛰었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풀코스를 뛴 건 아니고요. 한강에서 하는 3종 축제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쉬엄쉬엄 3종 한강 축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참가를 해서 초보자 코스로 완주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제가 참가했던 경험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저는 원래는 상급자 코스인 한강 수영 1km, 그리고 사이클 20km, 마라톤 10km를 나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때 저희가 서울시 의사회에서 부스를 운영하는 게 있었어요.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 부스를 운영하는 게 있어서 그 부스를 준비하느라고 참가 신청을 좀 놓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랴부랴 신청을 했더니 초급자 코스인 한강 수영 300m, 사이클 10km, 그리고 마라톤 5km의 코스가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참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남아있어서 그거를 빨리 클릭해서 참가 신청을 하고 지난주에 완주를 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수영을 시작하기 전에 앉아있는 모습을 찍은 거고요. 자, 이때까지는 이제 굉장히 표정이 해맑죠. 별거 아닐 줄 알았어요. 이게 뭐 어렵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오픈워터 경험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때까지는 표정이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입니다. 그리고 한강에 딱 뛰어들었는데, 자, 보세요. 고개가 굉장히 높게 들려 있고, 자세도 흐트러져 있고, 지금 제대로 앞쪽 방향을 못 잡고 있죠. 이 오픈워터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한강으로 뛰어드니까 당장 1m 앞에가 안 보여요. 딱 제 손 앞에 정도? 이렇게 팔을 뻗으면 제 손가락 끝에만 보이는 정도. 앞에 사람이 수영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무섭고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물론 한강 수질은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물 자체는 굉장히 깨끗해서 이 한강물이 입안에 들어오더라도 뭐 불쾌하거나 뭐 비린내가 나거나 쓴맛이 나거나 이런 맛은 전혀 없었고, 마치 수돗물, 아주 커다란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 시야는 좋지가 않았어요. 제대로 라인에 맞춰서 수영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무섭고, 무서우니까 숨이 헐떡거리기 시작하고 팔다리를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지금 굉장히 당황한 상태입니다. 중간에 300m를 수영하는 동안 한 서너 번 정도 쉬면서 제 위치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수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거 타러 가는 거죠. 요번에 한강 축제 때 자전거는 이렇게 따릉이를 무료로 대여를 해주세요. 따릉이를 타고 10km 자전거 완주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5km 마라톤으로 해서 준비 운동하고 달리기를 마쳤습니다. 물론 미니 경기이긴 하지만 철인 3종 경기를 마치고 나서 제가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뭘 느꼈냐면,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서 경기에 참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부상을 예방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연습 없이 훈련 없이 덜컥 한강으로 뛰어들었다가는 정말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사이클과 마라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부상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 좀 큰일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은 철인 3종 경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철인 3종 경기 때 보통 어떤 부상을 쉽게 당하는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철인 3종 경기의 인기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무쇠소녀단이라는 프로가 있었죠. 그 프로그램 저도 너무 재밌게 봤고, 그분들이 마라톤 대회에 나갔을 때 저도 그 대회에 함께 나가서 같이 달렸었거든요. 그 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로도 그런 방송에 힘입어서 철인 3종 경기의 인기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쉬엄쉬엄 3종 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한 10,000명 정도 참가를 했어요. 그 축제를 즐기고 가신 분들은 65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경기에 참가한 분이 10,000분 정도 되니까 서울에서만 그 정도 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트라이애슬론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참가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논문을 좀 찾아보면요, 한 10,000명 정도 참가한 대회를 통계로 냈더니 그 중에 3.3%, 한 470여 건 정도가 부상이 보고가 됐대요. 그리고 그 중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장거리에서의 부상 발생률이 단거리보다는 훨씬 높았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많이 다쳤냐면, 첫 번째 가장 많은 부상은 전신적인 문제였어요. 근육이 피로해지고 저체온증이 생기고 탈수가 돼서 쥐가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전신적인 문제고요. 오히려 뭐 넘어지고 다쳐서 어디가 골절되고 찢어지고 이런 급성 외상성 부상은 전체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전신적인 부상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전신적인 부상은 열심히 훈련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통계를 내보면 한 10,000명 중에 한 357명 정도가 의료 지원을 받았고요. 그 중에 8.1%는 입원 치료가 필요했었다고 합니다. 철인 3종 경기는 수영을 하고 사이클을 하고 마라톤을 하죠. 스탠다드한 코스로 말씀드리면 수영은 1.5km, 사이클은 40km, 마라톤은 10km입니다. 이게 점점 인기가 늘어서 요즘에는요 어린아이들도 많이 참가를 해요. 요번에 한강축제 때 보니까 완주를 하면 메달을 주거든요. 근데 한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학생들도 그 메달을 달고 축제를 즐기는 걸 보고 와, 정말 어린 학생들이 한강 수영을 즐기고 사이클과 러닝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제가 조사해 본 거를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는 부상의 위험이 더 높았다. 장거리를 뛰는 분들이 하프 같은 단거리를 뛰는 분보다 더 높은 부상을 보였다. 재밌는 거는 연령대랑은 상관이 없었대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에이 아무래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조금 더 부상에 취약하지 않을까? 그렇지가 않았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또 부상의 종류도 뭐 연령, 성별, 경기를 풀로 뛰었느냐, 하프로 뛰었느냐 이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었답니다. 가장 흔한 거는 근육피로라 그랬죠. 근육피로와 저체온증, 탈수. 수영할 때 제일 많이 다친대요. DNF를 수영할 때 제일 흔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수영할 때 가장 사고가 많았다. 그리고 이제 팔다리가 찢어지거나 뭐 다치거나 멍들거나 골절이 되거나 하는 급성 외상성 부상은요. 일단은 다리가 제일 흔했대요. 거의 한 40% 정도가 다리였고요. 아무래도 사이클과 달리기를 하니까 다리 부상이 제일 많았겠죠. 그 다음에 상지, 그러니까 팔이 한 16%, 머리를 다치는 경우도 있었대요. 한 6% 정도. 머리를 왜 다칠까 생각해보면 수영할 때 앞사람하고 머리를 부딪힐 수도 있고 아니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을 수도 있고요. 러닝하다가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을 다친 경우가 한 2%. 넘어지게 되면 여러 군데 다치잖아요. 다 부위를 다친 분들이 한 25% 정도 됐었다고 합니다. 골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바다에서 수영을 하니까 해파리에 쏘이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고 물고기한테 쏘인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